스포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본이랑 같은 조가 될 수도 있고 이란이랑 같은 조가 될 수도 있고. 둘 중 한 나라를 만나야 된다면 어떤 나라? 아우, 저도 일본이에요.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 한일전 결과와는 상관없이 봤어? 그 최종 예선에서 대한민국이랑 같은 조 하는 거는 원치 않으시죠? 절대로 만나면 안 되죠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우리나라는 뭐 당연히 최종 예선에 진출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겠지만 베트남도 최종 예선 진출했죠. 베트남에 이 박항서 감독이 부임한 이후로 정말 가파르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2002 월드컵을 통해서 좀 도약했던 그런 모습들을 좀 다시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모로 좀 관심이 가는데 이번에 베트남 축구 역사를 통틀어서 최초로 최종 예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 무대에서 이렇게 월드컵 뭐 본선까지 나가는 건 사실 지금 베트남 입장에서는 너무 먼 이야기고 네. 최종 예선에서 아시아의 강자들과 겨뤄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얻었다. 이거 자체만으로도 앞으로 베트남 축구가 또 한번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뿌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생깁니다. 근데 박항서 감독은 정말 기록의 사나이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도착했을 때부터 뭐 AFC 이제 연령별 그 선수권 있었잖아요. 그거 다음에 또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있었죠. 맞네요. 뭐 스즈키컵 있었죠. 동남아시안 게임 있었죠. 이런 대회들에서 베트남 축구사에 모두 기록적인 금자탑을 세웠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A 대표팀 월드컵 지역 예선 최종까지 올려놨어요. 이거는 베트남 축구 역사에 박항서 감독은 거의 베트남 축구 역사가 이만큼 이제 책이 있으면 네. 한 1권부터 10권까지 있으면 거의 한 1권부터 7권까지는 박항서 그 정도. 아니, 기록이 아닐까. 진짜 네. 궁금한 게 도대체 박항서 감독이 무슨 마법을 부려갖고 베트남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일단 박항서 감독이 선수들에 대한 어떤 장단점 파악 그리고 어떤 형태의 효율적인 전술을 펼쳤을 때 팀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를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아요. 물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히딩크 감독이 또 우리 2002년 성공시킨 스토리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누구보다도 히딩크 감독과 함께 그것을 이뤄냈던 업적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상대적으로 약간 열세인 것처럼 보여도 이 팀이 갖고 있는 능력을 120% 발휘할 수 있게 만들고 상대가 잘하는 것을 또 못하게 하고 이런 스타일의 토너먼트 경기 같은 걸 치르는 데 있어서 박항서 감독이 상당히 재주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항상 많이 나왔지만 이른바 박항서 리더십이라고 있잖아요. 그 베트남 선수들에게 정말 그 따뜻한 아버지와 같은 네. 이제 그런 것이 또 베트남의 전력을 더 높이는 원인도 되겠죠. 사실 박항서 감독 핫라인 하면은 또 송지훈 기자인데 박항서 감독이 이제 월드컵 2차 예선 치르는 동안 또 여러 가지 일이 많았잖아요. 여러 가지 일이 많았지만 이제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바로 사퇴설이 되겠죠. 예. 네, 우리 그 아랍에미리트와의 이제 2차 예선 최종전 앞두고 예, 기자회견을 하면서 베트남이 최종 예선까지 올라가면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만 듣고 보면 그만두나? 네, 다른 팀으로 가나? 이런 생각이 들 만한데 또 공교롭게도 박항서 감독의 계약 기간이 내년 1월까지예요. 이제 한 6개월, 7개월 정도 남아 있는 이런 시점이다 보니까 어머나 진짜 가나 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기사가 국내에서 먼저 나오고 이걸 또 베트남 언론이 받았으면서 잠깐 동안이지만 이제 박항서 감독님 안녕 약간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었죠. 현지에서. 근데 사실 이거는 저는 이제 뭐 박항서 감독님하고도 자주 이야기하고 뭐 위원님도 마찬가지실 텐데 이분이 참 아니요, 저는 전화번호 몰라요. 나 좀 찍어주세요. 제가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 말주변이 없으세요. 잘 아시잖아요, 위원님도. 이게 뭔가 잘 모르신대잖아요. 좋게 잘 표현하고 싶은데 이 뭐랄까요 경상도 사나이 특유의 무뚝뚝함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이렇게 그 단어 선택에 약간 좀 이렇게 헷갈리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박항서 감독님께 직접 얘기를 들은 거는 이제 베트남 축구가 동남아를 뛰어넘어서 탈동남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월드컵 최종 예선까지 가야 되고 거기서 좋은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되고 그게 바로 내가 해야 될 역할이다.
이 얘기를 하시고 싶었는데 아, 그런 의미에서의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내가 해줘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그런데 건데 기자들은 여기서 그만두겠다 그렇죠. 하는 식으로. 여기까지가 끝인가 뭐로 이제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고민을 하셨는데 다행히 나중에 그 본선 진출 확정되고 나서 한국 미디어와 따로 인터뷰하면서 이 부분을 좀 명쾌하게 네, 다 설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1월까지 계약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월드컵 최종 예선이 뭐 코로나 변수나 이런 사태가 없으면 3월 말까지 하거든요. 내년 3월 말까지. 9월 초부터. 예. 올해 9월 초부터. 그러니까 1월에 계약 기간 끝나면 안 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렇기 아니, 때문에라도 한라인이시라니까 제가 네, 그렇기 물어보는 때문에라도 지금 협상은 해야 되는데 그 베트남 축구 협회 쪽하고 이제 일정을 조율을 하는 그 과정에서 좀 얘기를 들어보면 본격적인 얘기는 가을쯤부터 나누기로 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그 얘기는 하지 말자는 분위기래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얘기를 꺼낼 때가 아닌데 네, 갑자기 이런 논란이 좀 불거졌었던 해프닝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박항서 감독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웠던 상황이 됐습니다. 그 최종 예선에서 대한민국이랑 같은 조 하는 거는 원치 않으시죠? 절대로 만나면 안 되죠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아유 우리 랭킹 차이가 얼만데 딱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자, 일단 대한민국도 올랐고 베트남도 올랐는데 최종 예선에 또 어떤 나라가 진출했습니까? 아, 최종 예선 제가 뽑아왔습니다. 예, 제가 알려주시죠. 그 준비를 많이 나이를 이제 1살, 2살 계속 먹다 보니까 이 암기력으로 줄줄줄줄줄 하는 게 속도가 좀 느려졌어요. 그래서 적어왔는데 일단 1포트에 일본과 이란이 있고요. 2포트 대한민국, 호주, 3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4포트 아랍에미리트, 중국, 5포트 시리아, 오만, 6포트 베트남과 레바논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일단 호주와는 절대로 같은 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와 호주는 포트가 같기 때문에 항아리가 같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하나씩 끄집어내서 이제 양조에 집어넣지 팀을 않습니까? 만드는 거죠. 호주와는 우리는 같은 조가 될 수 없고 나머지 팀들과는 다 만날 수 있다. 다 만났어요. 네, 그 얘기는 이제 특히 1포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본이랑 같은 조가 될 수도 있고 이란이랑 같은 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보통 그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그럼 위원님 그 가장 죽음의 조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제 생각에는요. 그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중동을 많이 가게 되는 게 우리로서는 가장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네. 만약에 대한민국이 있고 이란,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 시리아, 시리아. 그리고 또 만났네 해가지고 레바논까지 되면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일단 전력 뭐 그런 걸 떠나서 우리로서는 굉장히 어떤 피곤함의 암담함이 계속 밀려오는 그럴 가능성이 좀 높고 배경기가 침대 축구겠죠. 서로 다양한 침대. 그렇죠. 그런데 이게 네. 침대를 하더라도 이게 레벨이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차 예선에서 볼 수 있는 침대 레벨과 만약에 이란이나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런 팀들이 우리에게 골을 만약에 넣고서 하는 침대는 이건 얘기가 달라져요. 정말 푹신한 침대죠. 일어나기 싫어지는 침대. 그런데 우리는 살 떨리는 반대로 이제 우리는 그렇죠. 엄청 살 떨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짜여주면 저는 안 좋을 것 같고 저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 전 한일전 참패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본, 중국, 베트남, 박항서 감독께는 죄송하지만 이런 팀들과 가급적 한조를 많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저는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뭐 역사적으로나 뭐 일본, 중국 뭐 이런 팀들과 만나면 또 심리적인 뭔가 양팀 모두가 부담감은 있겠죠. 그런데 그게 차라리 그래도 낫지 중동의 강호들을 계속 원정을 가는 거는 저는 추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일본이나 이란 두 국가 중에 하나는 꼭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왜 그런 거죠? 네, 그렇죠. 앞에서 이제 한준희 의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이번 포트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피파 랭킹이 기준이 되는 시점이 이달 말에 발표되는 6월 랭킹이에요. 네. 그런데 한준희 의원도 이미 이렇게 그 단정지어서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은 지금 이미 최종 예선에 올라간 이 나라들이 대부분 다 승리를 거두면서 왔기 때문에 랭킹이 변동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변동이 되더라도 뭐 7등, 8등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진 않을 거예요. 1, 2등 왔다 갔다 하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무리 랭킹 포인트가 높아져도 지금 이란을 뛰어넘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1번 포트에는 이란과 일본이 들어가 있게 되고 네. 그럼 우리가 2번 포트에 있다면 이 두 팀 중에 한 팀은 반드시 만나게 되는 상황일 수밖에 반드시 없는 거죠. 만나야 되는 상황이구나. 그렇습니다. 둘 중 한 나라를 만나야 된다면 어떤 나라? 아우 저도 일본이에요.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 한일전 결과와는 상관없이 봤어? 그때는 또 우리가 베스트 전력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베스트 전력으로 나간다면
그냥 가까운 데 오가면서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좋습니다. 자, 월드컵 최종 예선 뭐 이왕이면 일본과 만났으면 좋겠어요.